예, 반갑습니다. 저는 이제 오늘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이제 2차, 3차 건강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, 특히 이제 풍수해, 그러니까 태풍, 홍수 같은 풍수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이제 환경신대비 연구소 소장이라고 그랬는데요. 뭐 앞에서 이제 우리 김창수 교수님께서 신대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, 좀 환경 관점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경제적인 연쇄 작용 이런 것들도 같이 보는 뭐 개인 연구소입니다. 그래서 뭐 오늘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저는 소개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. 제가 이걸 한번 그려봤는데요. 이제 기후 변화하고 건강과의 관계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. 뭐 아주 다양하죠. 그래서 이 1차 피해도 있을 수 있지만 2차, 3차 피해까지 다양하게 이제 연결이 되고 있다. 이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또 그려본 건데요. 이제 환경오염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시간, 공간, 인간 이 세 가지가 이제 겹칠 때 그게 이제 피해로 나타난다.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뭐 환경오염이 일어나더라도 시간적으로, 공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아주 건강하다든지 이러면 이제 피해가 안 일어나는데, 시간, 공간, 그다음에 취약성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 이제 피해가 나타날 수 있겠죠. 마찬가지로 이제 기후 변화 같은 경우도 기후 위험이 있을 때 이제 그게 실제로 노출이 되고 또 취약성 요인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건강 위험으로 이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이제 그 앞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경제적 기반이 약할 때, 뭐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처럼 이제 이런 적응 능력이 떨어질 때는 이제 그게 이제 큰 재해로 이제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런 이제 기상재해, 특히 이런 중에서도 가장 이제 뭐 드라마틱한 게 이제 태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뭐 우리도 이제 자주 겪으니까 이제 아실 텐데요. 뭐 물론 이제 초속 17m 이상 되는 강한 바람, 이게 이제 우리가 태풍이라고 하지만은요. 물론 이제 또 허리케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겠죠.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쭉 태풍이 어떤 경로로 해서 이제 이동했느냐 이렇게 보여주는데,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이제 태풍이 이제 찾아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기후 변화 자체가 태풍을 점점 이제 더 괴물처럼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해수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제 태풍이 더 강력해지고,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더 북쪽으로 힘을 유지한 채 북상한다든지, 뭐 수증기가 물폭탄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허리케인에 대한 데이터들이 좀 많습니다.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허리케인 그 열대성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,000명에서 한 11,000명 정도의 이제 초과 사망자가 발생한다 이런 건데요. 그러니까 이제 직접 사망자는 보통 평균 한 24명 정도인데 그 관련된 초과 사망자는 훨씬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로 다 집계를 했을 때 뭐 360만에서 한 520만 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하고요. 요거는 이제 각각의 허리케인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논문에서 이제 그렇게 그려놓은 건데요. 이게 이제 뭐 허리케인이 왔을 때 바로 사망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,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10년 이상 이렇게 최대 15년 지난 다음에도 이게 초과 사망자로 연결될 수가 있다.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노인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 취약계층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? 그랬을 때 노인 같은 경우 폭우에 노출됐을 경우에 사망 위험이 이제 한 1년 동안 사망 위험이 한 3% 정도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그것도 만성 질환이 있을 때 알츠하이머라든지 당뇨병, 뭐 만성 신장 질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더 사망 위험이 더 높아지고요. 또 사회 인과학적으로 취약한 계층들 뭐 흑인이라든지 히스패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사망 위험이 더 커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2024년 7월, 그러니까 재작년 군산에서 폭우가 쏟아졌을 때인데요. 오른쪽 지도 보시면 군산 지역이 이제 보라색으로 짙게 표시되어 있습니다. 뭐
한 시간에 이제 뭐 131mm 이렇게 쏟아졌는데요. 우리 같은 경우 연간 강수량이 한 1,500mm 정도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한 시간에 1년치 강수량의 10%가 이제 쏟아졌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도시의 하수 인프라 이런 것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. 그래서 이게 하수구 이런 것들이 넘치게 되죠. 그럼 하수구 속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뭐 세균도 들을 수 있고요. 뭐 다양한 뭐 자동차 기름 찌꺼기, 화학물질, 뭐 살충제, 비료 이런 것들도 막 같이 이제 쏟아져 나오죠.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홍수 때 이런 병원균들, 뭐 렙토스피라를 일으킨 세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나타나죠. 뭐 인도도 앞에서 보였었고 브라질 같은 데서도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.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태풍이 왔을 때 이제 이런 병원균들뿐만 아니라 이런 화학 시설, 화학 공장들이 이제 침수가 될 수 있습니다. 기름 오염 시설들 이런 것들이 침수가 되면은 유해 화학 물질들이 이제 유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유해 화학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안보 시설 이래 가지고 공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이제 태풍이 지나가면 이제 유출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예방 차원에서 미리 알려준다면은 주민들이 이제 좀 대피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고요. 요거는 뭐 아주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요. 보면 이제 그 폭염하고 정전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이제 발생했을 때 더 큰 이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. 이게 폭염 자체로도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큰 위험인데 정전이 같이 벌어질 경우에 이제 에어컨도 틀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이제 노인 인구들은 열 위험에 크게 노출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태풍, 홍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홍수 지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준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. 또 어떻게 보면 개인 맞춤형 경보 시스템 이런 것들도 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대피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